요즘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개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단종은 왜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을까? 세조는 왜 조카의 왕위를 빼앗았을까?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그 답은 놀랍게도 한 장의 가계도에서 시작됩니다. 조선을 가장 위대하게 만든 왕, 세종.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집안은 조선에서 가장 비극적인 왕실로 남게 됩니다. 아버지는 성군이었고 아들은 유능했으며 손자는 정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집안에서는 왕위가 피 없이 이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이 가문에서는 비극이 반복되었을까요? 세종은 완벽한 왕이었습니다. 문자도 만들었고 제도도 정비했고 조선을 동아시아에서 가장 안정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완벽함이었습니다. 세종은 아들들을 모두 아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교육과 기회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세종의 아들들은 누구 하나 부족하지 않은 인재들로 성장했습니다. 맏아들 문종은 정통성과 행정 능력을 모두 갖춘 왕세자였습니다. 세종이 살아있을 때부터 국정을 대신 운영할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았죠. 둘째 아들 수양대군, 훗날의 세조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칼을 알았고 군사를 알았고 정치의 냄새를 맡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안평대군. 그는 정치가가 아니라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술과 학문, 인맥과 명성을 모두 갖춘 인물이었죠. 세종의 아들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왕자는 하나였습니다. 세종은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왕이 될 수 있는 아들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버린 왕이기도 했습니다. 세종이 세상을 떠난 뒤 왕위는 당연히 맏아들 문종에게 이어집니다. 문종은 흔히 병약한 왕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이 평가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문종은 이미 세종시대에 국정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었고 대신들을 통제할 수 있는 정치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종이 자신의 동생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문종이 왕으로 있던 시기 수양대군은 조용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렇게 야심이 큰 사람이 왜 그때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을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문종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승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종은 명분이 있었습니다. 왕권을 행사할 힘도 있었고 대신들도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움직이는 것은 야망이 아니라 자살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야심가였지만 무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문종이 죽었습니다. 그 순간 조선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됩니다. 왕은 존재했지만 권력은 사라졌습니다. 문종의 뒤를 이은 왕은 12살 소년 단종이었습니다. 왕좌에는 앉아 있었지만 군권도 인사권도 자기 사람도 없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갈라졌고 왕실은 숙부들 간의 경쟁 구도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조선의 질문은 바뀝니다. 누가 왕인가가 아니라 누가 이 나라를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가? 이 순간 수양대군은 결심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다. 이것은 단순한 흑심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밀려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움직였습니다. 정변을 일으켰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이 말은 완전히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세조는 실제로 혼란한 전국을 수습했고 강한 왕권을 복구했으며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왕으로서의 능력만 놓고 보면 그는 실패한 군주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도 컸습니다. 조카 단종의 죽음, 형제들의 제거, 왕실 내부의 붕괴. 세조는 왕으로서는 성공했지만 가족으로서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조가 피로 얻은 왕위는 그의 손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장남 이경세자는 왕이 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차남 예종은 왕이 되었지만 짧은 재위 끝에 자식 없이 죽습니다. 결국 왕위는
세조의 손자가 아닌 왕이 되지 못했던 의경세자의 아들 성종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의경세자는 사후의 덕종으로 추존됩니다. 피로 쌓은 권력이 결국 자신이 가장 원했던 방식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 집안의 비극은 특정 인물의 악함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의 비극입니다. 세종은 완벽했지만 너무 많은 가능성을 남겼고, 문종은 훌륭했지만 시간이 없었으며, 단종은 정통이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세조는 유능했지만 선택이 잔인했습니다. 그 결과 이 가문에서는 항상 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권력의 공백, 숙부의 개입, 그리고 피로 이어지는 왕위 계승. 조선을 가장 빛나게 만든 가문. 그러나 그 안에서는 단 한 번도 평화로운 왕위 계승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비극은 세종이라는 너무 완벽한 시작에서 이미 예고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